논란이 된 건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당시 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수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맺은 협정의 주요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유효기간 항목입니다.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뒤이어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한정 효력이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50년도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50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더라. 실상 거의 무제한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공정 비판이 나왔던 협정 내용도 재확인됐습니다. 우리 원전 기업은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들어간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료와 물품 용역 구매 대가로 8억 2,500만 달러, 1조 1,400억 원을 챙겨줘야 합니다. 원전 한 기당 건설비가 10조 원 정도라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셈입니다. 신규 원전 시장도 대폭 양보했습니다. 체코를 제외한 유럽과 북미, 일본, 우크라이나 등 원전 핵심 시장을 대거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내줬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이라도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미국 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도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한수원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협정 해지 조건 항목입니다. 한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한전의 잘못으로 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가해지는 제재 2가지를 적시해놨습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실시권, 다시 말해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향후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에 대한 보유도, 허여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빌려 쓰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비슷한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는 한수원이 이상한 지재권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징벌을 내린 셈인 거죠.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쾌거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한전이나 한수원에 압박을 가해서 웨스팅하우스사의 요구 조건을 서둘러서 전폭적으로 들어주는 조건으로 체코 협약을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수원 측은 기술 사용료를 내는 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면서 정상적 계약이라는 입장입니다. 불리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죠?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대통령실은 한수원과 한전으로부터 계약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디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후 오히려 유럽에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계획을 철회한 폴란드 외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모두 입찰 도중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스웨덴 2기, 슬로바니아 1기, 네덜란드 2기 사업에서 철수했나요?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계속 쓸 거냐,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공교롭게도 한전 한수원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면서 유럽 시장을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코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체코를 뺀 유럽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는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포기한 지역들이 사실상 원전 핵심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은 원전 설비 용량이 2050년 최대 427기가와트까지 늘면서 원전 수십여 기가 건설될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원전 300개를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몫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은 중국과 러시아 입김이 강해 사업 수주가 쉽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50년간 거액의 이권을 약속하고 신규 사업까지 대거 내어준 셈입니다. 국가 이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죠.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은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작년 7월 한전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유럽 원전 수출에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반색했습니다.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24조 원대의 사업을 따냈다는 외교적 성과에 국정 지지율도 일부 회복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의 하나로 들 정도로 이후에도 체코 원전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한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며 원전 수주의 마지막 걸림돌을 치울 수 있었는데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빨리 체코 원전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라고 해서 사실상 노예 계약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합의 내용이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은 다릅니다. 미국이 명백히 원천 기술을 가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전 수출 성과를 내려다 불리하게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수출에 목을 매가지고 불리한 방향으로 갔고 한수원은 영합을 한 거지. 계약 기간도 논란입니다.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웨스팅하우스에 우리 몫의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 겁니다.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원자력 사업은 워낙에 한 기 지으면 60년, 80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원자력 건설 계약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발주했어요? 대통령실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의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